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2위까지 진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각 상황별 현지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팬들이라면 당연히 토트넘을 응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손흥민은 아쉽게도 전반 19분 아쉬운 슈팅 한 개 외에 동료들이 지원하려 노력은 했지만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벨기에 원정 경기에서도 쉬지 못하면서 체력적 열세를 가질 수 없었던 손흥민인데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지쳐 보이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2골을 넣으며 2대1로 승점 3점을 챙기며 리버풀에 이은 리그 2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리버풀과는 승점 1점 차이니까 거의 차이도 없죠. 브라이튼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공격적인 팀이고 유효슈팅만큼은 이번 시즌 최고의 팀 중 하나인데 토트넘을 상대로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브라이튼은 케인과 손흥민을 잘 이겨냈습니다. 전반 초반은 토트넘의 주도적으로 경기가 풀어지고 레길론의 슈팅도 있었고 라멜라의 키패스에 이은 손흥민의 크로스로 골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1분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케인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스스로 골도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박스 바로 근처에서 공중볼을 캐치하려 했는데 수비수가 점프로 방해를 하면서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당연히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이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면서 VAR 체크를 했습니다. 이유는 케인의 위치가 박스 안으로 봐야 하느냐 바깥으로 봐야 하느냐였죠. 그리고 이게 얼마만인지 토트넘의 유리한 심판 판정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어쨌든 심판 땡큐였죠. 팬들도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여전히 잘하네.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내 이름은 케인, 해리 케인이고 나는 0010 소속. 이것을 위해 일하고 있지. 골! 150골까지 하나 더. 그래 해리, 그래도 나는 훌륭한 후반전 디스플레이를 보고 싶어. 힘내라 토트넘, 우린 3점 더 필요해. 힘내. 와, 우리가 승기를 잡았어. 해리는 우리 거라고. 바보같이 양보하지마. 이제야 우리 잘하네. 무리뉴와 제대로 된 선수들과 지원을 절대 평가절하하지 않아. 극장의 광대와는 다르게. 우리 조금 더 필요해. 우린 무승부나 패배를 원하지 않아. 힘내 토트넘. 해리는 저걸 한 번도 놓치지 않았지. 케인, 골 더 넣자. 팀이 뒤지고 있을 때 더 이상 골을 주면 안 된다면서 물러서는 팀은 아마 없겠죠. 1대0으로 뒤지자 브라이튼은 공격적인 팀답게 전술의 변화를 주면서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통했습니다. 우승 후보라 볼 수 있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승리가 하나도 없는 브라이튼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0분 이후부터는 유효 슈팅이 없었음에도 브라이튼이 더 매섭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1대0으로 앞서며 경기를 마쳤을 때는 결코 선수들도 팬들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체력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은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선수들의 완벽한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토트넘 선수들 중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 레길론은 3일 전 벨기에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거의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 보니 금세 지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패스 성공률이 이전과는 많이 떨어졌고 손흥민에게도 패스를 많이 시도했지만 부정확했던 이유가 아마도 체력 방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후반전도 동일한 멤버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쉬었으니 초반에 빨리 한 골을 더 노려보려 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논란이 있을 만한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토트넘 진영에서 호이비에르가 볼을 커트하고 전진하려 했는데 브라이튼 선수의 태클에 막히고 말았고 호이비에르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누가 봐도 반칙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역습당할까봐 파울을 한 줄 알았습니다.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거의 바로 본인이 직접 봤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를 멈추지 않았고 다시 볼을 잡은 브라이튼은 그 기회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공격 상황만 보면 브라이튼이 잘했습니다. 토트넘이 실점이 되면서 바로 VAR 체크를 했습니다. 이 광경 참 애매하죠. 본인이 직접 보면서 파울이 아니라고 불긴 했는데 VAR로 보니
브라이튼 선수가 볼을 터치하면서도 호이베르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보니까 오랫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랬겠죠. 큰일이네. 뭘 선택해야 하나. 네. 심판 판정 하나에 상황이 꼬일 수 있었습니다. 골 취소를 하자니 브라이튼이 잘 만들어낸 골인데 너무 미안해지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골로 인정을 하자니 확실히 걸려 넘어진 건 맞고, 결국 골로 인정되면서 동점이 되고 토트넘이 더 불안해지면서 팬들도 엄청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판은 분명 마음이 여린 소녀야. VAR 봤다면 당연히 정준됐어야지. 논란 덩어리 심판. 또 클린시트 실패. 우린 왜 이렇게 억울해야만 하지? 공정하지 않아. 호이베르가 화를 참지 못하는군. 도티 파울로 참는다. 이 경기 심판은 많이 어려울 만해.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를 꼭 이겨야 했기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옐로 카드가 있었던 은돈벨레를 로셀스와 바꿔주었고, 후반 25분에는 라멜라를 빼주고 베일을 투입시켰습니다. 네, 잠깐. 라멜라의 한방이 있었죠. 이전 경기에서 패스 타이밍 때문에 경기를 말아먹으며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1대1로 팽팽한 상황에서 교체되기 직전에 중거리 슛이 골대를 강타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줬습니다. 굿. 네. 그리고 드디어 KBS가 가동되었습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던 베일이 돌아오면서 KBS가 모였다 보니 큰 기대까지는 되지 않았죠. 그런데 로셀소의 코너킥에서 베일에게 헤딩 찬스가 오게 되고 케인이 방향만 바꾸면 골이었던 상황이 오면서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역시 토트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 교체 투입 3분 만에 베일이 슈퍼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길론의 완벽한 크로스를 베일이 깔끔한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등치와 폼만 봐서는 케인인 줄 알았는데 베일이었던 거죠. 브라이튼은 바로 전 코너킥에서도 베일을 마크하지 않으며 불안했는데 이 골 상황에서도 베일을 마크하지 않다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일은 원래도 왼발 킥력과 주력 그리고 헤딩까지 겸비한 선수인데 브라이튼이 베일을 마크하지 않은 게 참 이상합니다. 2대1로 다시 승기를 잡아오면서 팬들은 베일의 7년 만의 복귀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베일이 돌아왔어. 좋아. 최고의 일요일이었어. 왕이 돌아오셨다. 베일이 리그 우승하게 될 듯. 우리가 벤치에서 내려와서 경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거 기억해? 베일이 와줬어. 가레스, 이 엄청난 세시가이 사랑해. 날 가져. 케인, 손흥민, 레길론, 베일 드림팀. 브라이튼 상대가 힘겨웠다니. 이제 미친듯이 가자 데뷔골.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베일이 얼굴에 다시 미소를 되찾으며 축구하는 게 진짜 보기 좋음. 난 이 순간을 위해 망할 7년을 기다렸어. 끝내기 선수 베일. 좋았어 베일. 나 실제로 울고 있어. 스코어 기록에서 베일을 보니까 좋네. 토트넘이 리그에서 2번째를 달리고 있어. 그래 고마워. 나는 토트넘에게 아주 큰 걸 기대하고 있어. 선수들이 골을 통해 리드하길 바래. 베일씨, 호스퍼에서 당신의 마지막 슈팅을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일요일 밤 또 해내주셨네요. 그렇죠? 레길론과 베일의 쇼. 베일이 1분에 1개, 라멜라보다 70배는 잘한 듯. 세상에, 이게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거라고. 베일 골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후 82분에 지친 손흥민을 빼주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비스를 투입했고 96분까지 치른 끝에 토트넘이 승점 3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케인이 MOM이었습니다. 현지에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도대체 이 선수는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미드필더인지 어디에서나 다 있고 또 볼을 소유하면서 시간도 끌어주고 3일 전 30분 정도 경기를 뛰었는데 체력의 한계는 어디인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도 무리뉴 감독은 4.15 불가리아 원정이 있지만 이 경기에 올인을 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그래서 선수들은 모든 체력을 100% 쓴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 게임은 나에게 90분 심정지를 줬어. 브라이튼은 3점을 도둑 맞았네. 난 우리 팀이 너무 행복해. 비디오 판독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듯. 이게 상위권 팀들이 하는 거지. 열심히 안 하고도 점수 챙기기. 잘했어 얘들아. 힘내라 토트넘. 가자 힘내라 토트넘.
그의 출신은 웨일스, 그의 이름은 베일. 이 라인밖에 생각 안 난다. 난 새벽 2시 15분에 이거 보려고 깼어. 그리고 충분히 그럴만했어. 지금 3시 21분이고 잠이 안 와. 왜냐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승리가 우리에게 오다니. 불안한 게임이었다. 그만해. 이걸 보니 눈물 날 것 같아. 토트넘은 이게 얼마만인지 이번 시즌 리그 처음으로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중이어서 망정이지 팬들이 있는 상태여서 무승이었다면 분위기 살벌했겠죠. 또한 토트넘이 단독 리그 2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말대로 2월 전까지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14위까지 떨어지다가 제 기억으로는 4위도 올라가 보진 못하고 6위로 마무리했는데 리그 2위에 자리했으니 행복하겠죠. 토트넘은 2016-2017 시즌에 리그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그 2위가 아니라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비록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활약보다 팀의 승리를 더 기뻐하고 중요시하는 선수인 만큼 아마도 웃음꽃이 피었겠죠. 손흥민을 응원하는 만큼 우리도 웃어보겠습니다. 토트넘 승리를 축하하며 다음 불가리아 원정 경기도